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피해야 될 지역부터만 그냥 얘기하자면은 일단 단지가 적은 데는 피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 되는 건데 그냥 막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주변 시세 근데 그중에서 신규 아파트랑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김사부 TV의 김사부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무주택자들은 이럴 때 좀 낮을 때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오르면 사실 이분들이 약간 좀 맞아요. 마음이 좀 약하시다 보니까 못 사잖아요. 그냥 좀 무주택자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자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청약이 가장 무난하고 편한 전략이죠. 사실은 청약을 보는 게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좀 또 조금 본인이 이제 좀 상급에 있는 비교적 상급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과감하게 왜냐하면 대출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70%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낫고 그런 정도 상급 정도를 내가 살 정도의 형편은 안 된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청약 쪽에 집중하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근데 청약이 사실 뭐 지역이 다 다른데 이 우선은 뭐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거주할 만한 지역이라면 또 무작정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엔 또 예전처럼 막 로또 분양 뭐 이런 것도 또 아니다 보니까 이 청약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약의 전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피해야 될 지역부터만 그냥 얘기하자면은 일단 단지가 적은 데는 피하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700세대 이하 이 정도쯤 되는 데들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또 분양가가 오르면서 가격을 또 고분양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기준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단 뭐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 되는 건데 그냥 막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주변 시세 근데 그중에서 신규 아파트랑 비교를 하는 거죠. 신규 아파트랑 비교해서 그거보다 높냐 같냐 낮냐잖아요. 낮으면 뭐 무조건 뭐 볼 것도 없고 그거는 그냥 하면 되고 같냐가 이제 좀 어려운 거죠. 높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같냐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같으면은 이게 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대부분 같은 수준으로 대부분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같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같은 강세장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른데 같을 때라고 하면은 실수요자는 접근해 볼 만하다. 그런데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 투자로 접근하는 거는 말리고 싶다. 이 정도쯤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주변 신축이랑 같은 금액으로 분양하는 정도의 상승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완전히 강세장으로 가는 상승세는 아니니까 그 정도의 상승세가 은행 이자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상승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주를 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 사도 거주의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예를 들어 월세 산다 월세비를 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내 집에서 산다는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이점이 있으나 투자로 보자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나은 정도는 이게 뭐 무슨 우리가 점쟁이처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아닌데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좀 이제 투자의 폭이 이렇게 좀 커야 베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약간 높은 정도 이게 아슬아슬하다 이거죠. 그럴 거면은 조금 다른 쪽을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 부동산 투자 시장이 막 옛날처럼 되게 막 뜨겁고 이렇게 되는 게 당장은 뭐 쉽지는 않기 때문에 뭐 투자로 접근할 때는 좀 신중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걸 뭐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 김사부님은 어떤 걸 뭐 가장 좀 중요하게 좀 보세요. 어떤 뭐 타이밍을 보는지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공급을 보고 뭐 어떤 분들은 수요도 보고 뭐 이러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사실 시장의 힘이에요. 시장이 지금 강세장으로 가고 있냐 약세장으로 가고 있냐 그리고 이제 그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힘이 많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아주 강한 것도 아닌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부 제한돼 있는 것들인데 그게 뭐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강세로 가는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시장의 힘을 일단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그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힘 자체가 강해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런 정도의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예, 계속 이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지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뭐 그냥 숫자로 얘기한다면 뭐 10이다라고 얘기하면 강세장에서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뭐 50이었는데 지금 10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10이라는 사람이 계속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뭘 사고 나면 당연히 쉬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10 중에서 10이 매수하고 쉰다 그러면 다른 10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에너지는 계속 시장에서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집을 살려고 하는 무주택자분들이 항상 제일 저한테도 질문 많이 하는 게 얼마짜리를 사야지 적절한 거냐. 얼마짜리라기보다 딱 그냥 대출 이자를 내가 무리하지 않게 낼 수 있는 금액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무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아무리 대출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대출을 끌어들이나 저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다만 이런 걸 끌어들이고도 내가 반드시 저축하는 액이 있어야 돼요. 매달 저축하는 액이 있어야지 그 저축하는 액을 모조리 다 그냥 이자로 쓴다. 이건 절대 안 되고요. 최소한 뭐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중산층이다라고 하면은 최하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은 저축을 최하예요. 100만 원에서 한 300, 500 뭐 이 정도 하여간 저축할 수 있는 요 정도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이자가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범위. 예. 이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대출이 지금 이제 규제 지역 같은 데는 대출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막 무리한 대출 뭐 이제 이자 높은데 뭐 이런 대출 또 끌어들여 가지고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난 이자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것도 또 말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금융권 뭐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는 또는 이제 꼼수도 있거든요. 뭐 무슨 뭐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뭐 받는다 이런 꼼수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제발 좀 다 안 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순리에 어긋나 가지고 막 하는 거 이런 거는 일단 피하라.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무주택자분이 이제 집을 살 때 얘기를 여쭤봤는데 반대로 지금 1주택자분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김 사부님 얘기 들으면 안 팔아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뭐 당장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금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물론 너무 힘든 분들은 지금 팔았겠지만 힘들긴 힘든데 버틸만도 해. 근데 금리가 또 이제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금 그냥 헉헉대긴 하지만 낼 수는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은 뭐 크게 실익이 없으면 뭐 좀 정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이제 그럴 때 항상 이제 투자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머리에 좀 장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평균보다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무조건 평균보다 높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평균보다 높지 않은 자산이다. 라고 판단되면 팔아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여기 채널에 이제 구독자가 많긴 하지만 다 실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국 여기서도 이제 소수만 실천할 거 아니에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런 소수에 속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런 기준을 세워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나는 좀 어쨌든 평균보다 높은 측에 속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자산을 좀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뭐 당연히 그 평균 이하의 상승률이거나 오히려 막 하락하는 애는 데리고 갈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거는 오히려 사실은 상승장 때 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상승장 때는 그렇게 평균 이하의 것도 막 오르니까 예, 이걸 팔으라고 해도 못 팔거든요, 사람이. 왜냐하면 이게 좋아 보이니까 어쨌든 오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더 실천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지금 같은 데 막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니까 이런 말을 좀 실천하기가 어렵지는 않기는 해요. 행동은 근데 이제 행동은 하고 싶은데 또 시장이 잘 형성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거를 본인이 잘 인식하고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나마 요즘에 또 거래량도 약간 늘고 좀 반등세가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평균 이상의 물건으로 한번 갈아타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집을 살지 말지 결정을 막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뭔가를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심리적인 부분
분인데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좀 부동산 하나 사서 팔자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당연히 보통 사람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를 써요. 이거 하나에 내 팔자를 고쳐야 되겠어. 뭐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골라야 되겠어. 이런 일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게 누적이 되면서 좋아지는 건데 자꾸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한 방에 팔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고 내가 평균보다 높은 상승하면 괜찮아. 이 정도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팔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본인이 이제 나빠서 팔거나 이럴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상황이 이제 어려워져서 팔려고 하거나 이럴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럼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실패가 아니라고 우기지도 말고 이제 실패는 실패로 인정하고 내가 잘못 샀구나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잘 사면 돼요. 그 다음부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주저하는 것보다는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다. 빨리 정리를 해야 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